형들, 야근하고 집 가는 길을 생각해본 적 없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퇴근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거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세금 49.5%에 건보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거든? 번 돈 절반을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지. 근데 2026년부터 이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오늘 ISA부터 절세 계좌 3종 조합, 실전 ETF 종목까지 싹 정리해줄 건데, 형들 이거 모르고 그냥 투자하면 진심 아까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배당 투자. 형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지? 주식을 사놓으면 회사가 번 돈 중에 일부를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찍혀 있는 거지. 월급은 내가 일을 해야 들어오잖아. 근데 배당은 내가 자고 있어도 들어와. 이게 배당 투자의 본질이야. 내 돈이 대신 일하는 시스템. 형들이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을 때도 배당금은 알아서 쌓이고 있다는 거지. 근데 형들 솔직히 말해볼게. 우리 주변에 투자로 돈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 특히 성장주, 2차전지 기억나지? 2023년에 에코프로가 130만원까지 갔거든? 지금 어떻게 됐어? 15만원도 안 돼. 고점 대비 85% 넘게 빠진 거야. 130만원에 산 사람은 3년이 지났는데 본전은 꿈도 못 꿔. 성장주는 이게 문제야. 오를 거라고 믿고 버텼는데 기다리는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어. 근데 배당주는 달라. 주가가 좀 빠져도 기다리는 동안 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거든? 버티는 동안에도 현금이 쌓이니까 멘탈이 안 흔들려. 경차랑 제네시스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장주는 경차야. 기름값 아끼려고 타는데 막상 고장나면 수리비가 차값이지. 배당주는 제네시스야. 타고 다니면서 편한 건 기본이고 유지비도 예측 가능하거든? 이게 진짜 큰 차이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장기 투자의 힘을 숫자로 보여줄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ETF라는 게 있는데 2010년에 주당 약 1만원이었어. 이게 지금 16만원대야. 16배. 그때 1000만원 넣었으면 지금 1억 6천만원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야. 물론 이건 성장형 ETF 사례인데 핵심은 장기 투자가 만들어내는 복리의 힘이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 효과. 숫자로 보면 S&P 500이라는 미국 대표 지수가 배당 재투자 포함해서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야. 연 10%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을 빠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 72 법칙이라고 해.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돼. 연 10%면 7.2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야. 14년이면 4배. 이게 시간의 힘이야. 그래서 월 500만원 배당이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누군가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 매달 배당이 월급처럼 들어오고 있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넣었을 뿐이야. 복리가 알아서 굴려준 거지. 중요한 건 어디에 넣고 어떻게 굴리느냐인데, 그리고 하나 더,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야. 근데 형들 배당으로 돈 벌었다고 좋아하면 안 돼.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진짜 소름 돋거든. 배당이랑 이자로 번 돈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판이 달라져. 나라에서 번 돈을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거든.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다가 배당으로 번 돈까지 싹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최고 세율이 49.5%야. 소득세의 4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배당으로 3천만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1,500만원 내는 거야. 1년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반을 그냥 갖다 바치는 셈이지. 그리고 세금만 맞는 게 아니야. 건강보험료 폭탄도 같이 날아와.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직장 건보료에서 피부양자가 탈락돼. 그러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하는 거야. 배당 받아서 좋다고 했는데 세금에 건보료까지 나가면 진짜 남는 게 없어. 자, 여기서 핵심인데 2025년에는 해외 쪽도 바뀌었어. 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을 때 외국에서 먼저 떼가는 세금을 미리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거든? 근데 이게 2025년부터 폐지됐어. 세금을 나중에 내는 동안 그 돈이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확 줄어든 거야. 해외 배당 ETF로 복리 효과를 누리던 사람들한테는 꽤 타격이 큰 변화였어.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겠어? 국내 배당 ETF로 밀려 들어온 거지. 플러스 고배당주 ETF 순 자산이 4,539억 원에서 1조 8,748억 원으로 4배 뛴 게 이걸 딱 보여줘. 형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암울하지. 세금에 건보료에 해외 과세 변경까지. 배당 투자하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2026년 1월 1일부터 배당 소득 따로 떼서 낮은 세율로 내는 제도가 시작됐어.
숫자로 보면 이전에 49.5% 받던 세금이 15.4%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번 돈 절반을 뜯기던 사람이 이제 7분의 1만 내는 걸로 바뀐 거지. 이거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구체적으로 보면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5.4%만 내면 되고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는 22%야. 3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도 27.5%밖에 안 돼. 49.5% 대비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야. 근데 이건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기업이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하거든. 번 돈 중에 주주한테 나눠주는 비율이 40% 이상이면 우수형으로 인정받고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렸으면 노력형으로 인정받아.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사가 전체의 44.8%나 돼. 거의 절반 가까이. 4대 금융지주만 봐도 KB금융은 4분기 배당을 전년 대비 2배로 올렸고 우리금융지주는 배당 성향이 32%야. 정부가 기업한테 주주한테 돈 더 줘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기업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근데 형들 하나만 기억해. 이 분리과세 제도는 2028년까지 3년 한시야.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이 아니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냐고. 여기서 ISA라는 방패가 등장해. 형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까 세금 49.5%에 벌벌 떨었잖아. 근데 그걸 막아주는 방패가 있어. ISA라는 계좌야. 이름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세금 방패 계좌. 세금이라는 화살이 날아오는데 이 방패 뒤에 숨으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숫자로 보면 이래. 2026년부터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당이나 이자로 500만 원까지 벌어도 세금이 아예 없어. 면제야. 그 이전에는 200만 원이었거든? 2.5배로 늘어난 거야. 서민형은 더 세.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 500만 원 넘게 벌면 어떻게 되냐고. 넘는 부분은 9.9%만 내면 돼. 아까 얘기한 49.5% 기억나지? 그게 9.9%로 바뀌는 거야. 같은 돈을 벌어도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다른 거지. ISA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형들한테 추천하는 건 중개형이야. 증권사에서 만들면 되고 직접 ETF를 사고 팔 수 있어. 은행에서 만드는 신탁형은 알아서 굴려주긴 하는데 수수료가 붙고 선택지가 좁아. 중개형이 가장 활용도가 높아.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 연금저축이라는 계좌야.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야.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형들은 넣은 돈의 16.5%를 돌려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돌려받아. 600만 원 넣으면은 최대 99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야. 그냥 계좌에 돈 넣기만 했는데 돈이 돌아와. 근데 형들 여기서 끝이 아니야. 두 번째 무기가 있어. IRP라는 퇴직연금 세금 방패가 있거든. 이건 연금저축이랑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채우고 IRP로 300만 원 더 넣으면 합산 900만 원이 되는 거지. 세금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세 개를 합치면 절세계좌 3종 세트가 완성돼. ISA에 연간 2천만 원 넣고 연금저축이랑 IRP까지 합치면 한 해에 약 3,8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절세 풍차 돌리기야. 통차 돌리기가 뭐냐면 이래. ISA를 3년 동안 유지해. 3년 뒤에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거야.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옮기면 돼. 이렇게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추가로 돌려받아. 최대 300만 원. 그리고 ISA를 다시 새로 만드는 거지. 이걸 반복하면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이랑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어. 회전초밥 생각하면 돼. 3년마다 한 접시씩 돌아오는데 접시마다 세금 할인 쿠폰이 붙어있는 거야. 여기까지 좋은 얘기만 했는데 주의할 점도 있어. 형들 이거 꼭 알고 가야 돼. 첫 번째,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야.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다 날라가. 3년은 반드시 묶여 있어야 해.
두 번째, ISA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야. 정부가 4천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국회를 못 넘었어. 세 번째, ISA는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야. 여기저기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어디서 만들지 신중하게 골라야 해. 솔직하게 말하면 3년 묶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되지. 근데 생각해봐. 49.5% 세금을 9.9%로 줄이는 방패를 3년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3년 동안 세금 아끼는 돈이 수백만 원인데 이건 충분히 참을 만한 거 아니야? 정리하면 이래. 첫 번째, ISA로 세금을 막아. 두 번째,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세 번째, IRP로 돌려받는 돈을 더 키워. 이 세 개를 3년 주기로 돌리면 세금 걱정 없이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돼. 복잡해 보이지? 근데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돌아가. 자, 절세 시스템은 깔았어. 근데 이 안에 뭘 넣느냐가 진짜 승부거든. 형들,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간다. 절세 시스템은 깔았어. 방패는 준비됐어. 근데 이 안에 뭘 넣느냐가 승부거든. 아무거나 넣으면 방패만 들고 전쟁터 나간 거야. 무기가 있어야지. 내가 오늘 하나만 딱 얘기할게. 플러스 고배당주 ETF, 종목 코드 161510, 2012년에 상장한 한화자산운용 ETF인데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를 따라가.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 높은 30종목만 골라 담는 거지. 이거 한번 숫자로 보자. 5년 전에 이 ETF에 1000만 원을 넣었어. 분배금 받을 때마다 다시 사고 그렇게 5년 돌렸더니 지금 얼마냐? 2,400만 원이야. 수익률 140.9%. 같은 기간에 그냥 코스피 평균보다 훨씬 높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어. 이 ETF 순 자산이 2024년 말에 4,539억이었어. 1년 만에 1조 8,748억, 4배가 뛴 거야.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2.5조,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거지. 이건 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돈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몰릴까?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ETF 구성 종목의 67%가 금융주야.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기업은행, DB손해보험, SK텔레콤, 기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왜 금융주에 돈이 몰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정부가 기업한테 주주한테 돈 더 줘라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수익률이 2025년에 85에서 89%나 올랐어. 같은 기간 코스피는 75%. 밸류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시장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더 뛴 거야. 외국인들도 이걸 알아봤어.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9.1%에서 18.8%로 2배가 됐거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20.1조나 했어. 소각은 21.4조. 둘 다 역대 최대야.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면 남은 주식 가치가 올라가. 그게 고스란히 주주한테 돌아오는 거지. 두 번째, 상법이 바뀌었어. 2025년 7월에 회사 임원이 주주 이익도 챙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회사만 잘 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주주한테도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야 해. 법으로 못 박은 거지.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확대되고 독립이사 비율도 올라가서 소수주주 목소리가 훨씬 커졌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데이터가 있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뭐가 됐냐? 4대 금융지주가 배당을 확 늘렸어. KB금융은 4분기 배당을 2배로 올렸고 우리금융은 번 돈 중에 주주한테 나눠주는 비율이 32%까지 올라갔어. 금융지주 중에 최고야. 그리고 전체 상장사의 44.8%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 분배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2025년 5월에 63원이었는데 73원으로 올랐고 78원 거쳐서 2026년 1월에는 86원까지 인상됐어.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분배금만 총 866원이야. 2026년 3월 기준 주가가 약 26,230원이니까 매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 형들, 아까 말한 72법칙 기억나지? 72 나누기 수익률하면 원금 2배 되는 기간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 ETF 수익률이면 원금이 2배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 근데 형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분배금을 그냥 쓰면 안 돼. 받자마자 바로 다시 사는 거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야 해. 매달 분배금 나올 때마다 재투자.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
올라가면서 점점 커지는데 이 루틴을 1년 하는 사람이랑 5년 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라. 아까 본 140.9%가 바로 이 눈덩이 효과의 결과야. 자, 종목까지 정했어. 근데 형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야.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형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전체 그림이 보일 거야. 정리해볼게. 처음에 월 500만원 배당이라는 꿈을 봤지. 근데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세금 49.5%라는 폭탄을 맞아. 번 돈 절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방패가 필요했어. ISA라는 세금 방패 계좌를 깔고 연금저축이랑 IRP까지 3종 세트를 만들었지. 5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넘어가는 부분도 9.9%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넣을 무기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골랐어. 5년 수익률 140.9%에 분배금도 63원에서 86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녀석이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마지막 재료가 있어. 바로 시간이야. 숫자로 보면 소름 돋거든? 아까 알려준 72법칙으로 계산하면 연 10% 수익률 기준으로 약 7년이면 원금이 2배야. 지금 1000만원 넣으면 7년 뒤에 2000만원, 14년 뒤에는 4000만원, 21년 뒤에는 8000만원이야. 이게 눈덩이 효과야.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1년 늦게 시작하면 그 1년이 단순히 1년이 아니야. 눈덩이가 가장 크게 불어나는 마지막 구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거든. 20년 굴린 사람이랑 19년 굴린 사람은 1년 차이가 아니야. 끝에 가서 보면 그 격차가 수백만 원이 돼. 같은 돈을 넣어도 시작 시점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복리에서는 빨리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구조야. 투자 실력보다 투자 시간이 더 중요한 게임이야. 그래서 형들한테 알려줄 실행 루트가 이거야. 첫 번째, ISA 중개형 계좌를 만들어. 두 번째, 그 안에서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사. 세 번째,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해. 네 번째, 3년 만기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해. 60일 이내에 해야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다섯 번째, 이체하고 나서 ISA를 다시 만들어. 그리고 이 루프를 반복하는 거야. 이게 절세 풍차 돌리기야. 한 바퀴 돌 때마다 비과세 혜택이 리셋되고 세액공제 보너스까지 붙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스템이지. 자, 여기서 핵심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 한시야. 49.5%였던 세금이 15.4%로 내려가는 이 혜택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올해가 첫 해야. 지금 안 만들면 남은 시간은 2년뿐이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원래 세율로 돌아갈 수 있어. 한번 지나간 3년은 다시 안 와. 형들 생각해봐. ISA 만들고 플러스 고배당주 ETF 넣고 분배금 재투자하고 3년 뒤에 연금 이체하고 다시 ISA 만들고 이 루프를 돌리는 사람이랑 아직 고민만 하는 사람이랑 3년 뒤에 얼마나 차이가 날지. 시작이 전부야. 형들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리고 댓글로 ISA 만들었다 써줘. 형들이 진짜로 실행하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거든. 다음 영상에서도 형들 통장 돌려주는 얘기 가져올게. 구독 눌러놓으면 안 놓쳐.